안녕하세요. 과외형 강석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장 경이롭다고 느끼는 의학 발전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소름 돋는 일인데 한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서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대해 배우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낫적혈구 빈혈 이렇게 부르나 보네요. 적혈구가 동그랗지 않고 난 모양이라 극심한 빈혈과 모세혈관 괴사가 발생하는 무서운 유전병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병이 있으면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60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헤모글로빈 단백질 유전자에 염기서열의 변이가 있어서 정상 유전자와 아미노산이 하나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고쳐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경희대 생물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배우던 교과서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고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3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세포의 이 핵에는 DNA라는 분자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유전체 전체의 크기는 문자로 따지자면 ATGC 4가지 글씨로 30억 개의 길이로 2세트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세포에 그 중에서도 핵 안에 30억 개 길이의 DNA 분자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발현되면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 성경책의 알파벳이 300만 글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인간 유전체 길이는 이보다 10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정도 되는 책이 1000권 꽂혀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문장을 찾아서 글자를 수정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 작은 세포액 내에서 한다? 꿈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죠. 예전에도 방법이 완전히 없던 건 아닙니다. 제가 학부생 때 신경세포 연구하는 연구실에 다녔는데 대학원 선배들은 생쥐의 유전자를 조작해 유전자의 기능을 밝혀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려면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발현을 막도록 조작된 생쥐를 이용해야 했는데 너가웃 마우스라고 합니다. 너가웃 마우스를 만들려면 이렇게 세포 단계에서 시작해서 생쥐를 번식시켜야 되는데 보통 두세 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해보려면 유전자 조작 생쥐를 완성하는 데에만 몇 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건 배아줄기 세포를 건드려야 되는 일이라 이미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균한테서 발견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게 제가 졸업한 뒤에 기능이 밝혀지고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2013년에 처음으로 포유류 세포의 유전자를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7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2023년에 최초로 크리스퍼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겸상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고쳐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미국 FDA 허가를 통과했습니다. 이 캐스케비라는 약인데 돌연변이 부위를 직접 교정한 건 아니고 다른 유전자 부위를 교정해서 고장난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태아 때 발현되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또 다른 헤모글로빈 관련 유전병인 지중해성 빈혈 환자까지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꺼내서 유전자를 고치고 다시 집어넣는 방법이라 골수이식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환자의 간에 있는 유전자를 고쳐서 병을 치료하는 시도도 성공했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말고 다른 기술들도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이처 뉴스 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뇌세포의 유전자도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뇌에는 혈내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혈액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적인 약들도 일부 종류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세포 유전자를 고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중에서도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수백 명 정도 있는 헌팅턴병이라는 유전병이 있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개 30대에서 40대 때부터 뇌가 점점 망가집니다. 헌팅턴병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젊은 나이에 치매를 앓기 시작해서 죽게 된다는 결정된 운명을 미리 알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것도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에서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최근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방법으로 유전자를 고쳐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도 요즘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AI의 발전과 생명과학의 발전, 그리고 로봇과 AI가 결합해서 과학자가 퇴근한 시간에도 자동으로 실험이 계속된다면 의학 발전에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이미 이런 변화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십 년 뒤에는 노화를 정복해서 모두가 젊은 최상의 신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임상시험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건 아직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은 이미 쓰고 있던 약들 위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부분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술과 약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한꺼번에 싹 젊어지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일부분은 약으로, 일부분은 어떤 시술로, 그리고 인공관절이나 외부에서 만든 생체 장기 같은 것들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나이 들고 건강 잃어서 숨 쉬는 동안 의료 재정을 소비해야 했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화되는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100년 할부로 갚으면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비용은 저렴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일을 하고 싶은 일부 사람들만 일을 해도 전 인류가 풍족하게 즐기면서 사는 시대가 될 것도 같이 계산에 넣어보면은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모두 가능성이 충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짜고짜 했다면 낙천적이다 못해 정신줄 놓은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고쳐 쓰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던 치료가 연구실 세포 실험에서의 처음 성공해서 10년 만에 의약품 허가까지 되는 기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DNA라는 분자를 통해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게 1953년인데 얼마나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나요? 놀라운 시대가 곧 오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사고 안 나게 조심하시고 어떻게든 목숨줄 꽉 붙들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다시 20대 때의 몸을 되찾아서 행복한 영생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